무신구고요. 그 오늘 아까 이혜인 수녀님, 그다음에 우리 손택수 시인님, 그리고 아까 동주여고의 학생까지 할 때 굉장히 제가 야 이렇게 말 잘하는데 뒤에서 해서 되게 고민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해강고 학생이 그 저는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은 이제 저쪽에 저 서대 신동이었는데요. 사실 해관고가 훨씬 가까웠는데 어쩌다 이게 뽑다가 보니까 이제 남고까지 3년을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해관고 학생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되게 그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전공 자체가 이제 건축이고 또이 철과 공구리를 만지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주제는 오늘 책방 골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좀 책방 골목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00 뭐 한국 전쟁 시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졌다가 뭐 70년대 80년대가 어쩌면 보수동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형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양서 협동조합을 만드셨고 또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76년에 이제 중학교를 갔고 이제 그때 이제 여기 ESS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신동 집에서 ESS 학원까지 매일 걸어갈 때 이 보수동 길을 다니면서 이제 걸어 다녔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사전도 사고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일본 잡지 스크린 같은 그런 것도 사고 뭐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저런 책 문화관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들이 개관을 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지나면 요 주변에서 되게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2013년에는 중구청에서 책문화타운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책임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대는 임시수도 국가 상징 거리를 요 대청동 그 지금 동아대 박물관에서 수미르 공원까지를 지금 국가 상징 거리가 세종로입니다. 세종로인데 세종로 이외의 국가 상징 거리가 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이 대청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아대 박물관이 임시 수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임시 수도 앞 거리가 이제 국가 상징 거리라고 해서 이 계획까지 만들었고 이제 일부 구간에 이제 공사들이 했었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이제 전체 지역에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또 2015년에는 이제 그 동아대 박물관 그리고 이쪽에 복병산 축구소 그다음에 여기 옛날 미문화관 이런 엮어서 지금 피난 수도 부산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보수동 책방 골목이 부산 미래유산 뭐 100도 아니고 20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미래유산이 사실 이제 지금 좀 위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기별로 보면 1900 여기 이제 외관이 있었을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아마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장소들이 이 근처에 지금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루트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뭐 부산을 대표하는 길인 갈매길 코스, 그다음에 삼복도로, 그다음에 이바구길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청로 국가 상징 거리들이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엮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부산의 공공시설, 종교, 교육시설, 도서관 뭐 이런 부산을 대표하는 시설들이 이 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여기가 이제 뭐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부산에서 3개구죠. 이제 중구는 빠졌는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시설로 보면 아마 부산에서 가장 밀도가 높게 되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여기가 이제 지금 보수동인데요. 이 보수동에서 1km 이내에 지하철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km만 걸어가면 어디가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5개의 지하철역을 만난다는 건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데는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조사를 못했는데 2013년에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오전에는 별로 사람이 없죠. 오전에는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A, C, E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고요. 통행량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아까 A, C, E 쪽이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선을 잘라서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양, 보행량이라 그러는데 그 보행량을 보면 B, C가 제일 많습니다. B, C가 제일 많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걸방이죠, 그죠? 우리 걸방이 있는 요 구간이 보수동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이제 A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그 다음 B가 사실은 이 길이 상당히 넓은데, 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를 않고, 오히려 이 길 쪽으로 더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훨씬 많아지죠, 여기가. 주말이 되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한번 쫓아가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거 할 때, 보수동에 있는 가게들이 서점이 몇 시에 문을 여는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여는 가게들이 여기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걸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여는데도 이제 이쪽에 있고요.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요 가게들이 지금 없어졌죠. 지금 저기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도 문을 열고 있었던 그 가게들인데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가게들이 이제 이런 가게들이 좀 없어지면 이제 아침에 일찍 문을 여는 가게,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쫓아보면 되게 이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하고 관광을 오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와서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별거 없네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몇몇 중요한 서점들을 이제 보고 책을 사고 이제 가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 구간이 제일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도 사실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 보수동 책방공 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대개 남포동 비프광장 국제시장을 거쳐서 여기를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그럼 어디 가냐?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대개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태종대, 자갈치시장, 이바구길, 서면 뭐 이렇게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일대 국제시장 일대에 와서 다 보고 여기를 들렀다가 다른 데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렀다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이제 장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방문객들에게 이슈를 물어보면 사실은 아마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뭐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문객들은 여러 가지 책이 막혀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점이 없다. 그 다음에 골목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위험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최대 규모라 해서 책방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적다. 이게 2013년의 의견이었습니다. 2014년에 의견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어디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때서 이제 서점 주인들의 의견도 들었었는데요. 서점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이제 공공시설들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카페로 많이, 그 당시에 2014년에 이미 북카페로 많이 변화돼서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었다. 또 그 서점주들이 고령화되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좀 어렵다. 이 2013년의 의견이었습니다. 8년 전에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파주나 이런 데하고 좀 공동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외국에 뭐 여러 네덜란드 이런 그 책마을이나 벨기에 이런 책마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이제 간다의 진보조 책거리.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영국의 헤이온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 젊은 졸업생이 1960년대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우편 판매 서점을 하나 냈는데 그 서점이 그게 시발이 되어서 옆에 이제 계속 다른 서점들이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이 책마을이 됐죠. 근데 이 헤이온와이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사이에 되게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면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서점들이 각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뭐 사실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책방 골목은 여기가 보수동 유일하지만 그 비슷하다면 아마 인천 배다리 정도가 그죠? 여기 가면 한 그래도 몇 군데가 골목을 이루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 밀집되어 있는 몇 군데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청계천, 청첩박근이 거의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남아 있는 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 생기는 데가 있죠. 새로 생긴 예를 들면 완주의 삼내 문화예술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 같은데, 파주 출판도시는 사실은 우리나라 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동 책방골목이 약간 책의 고향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책의 신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파주 그다음에 해일이 이 일대가 이제 우리나라 책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지혜의 숲이라든지 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다양한 책 관련 그런 박물관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출판사들이 다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완주 책마을인데요. 완주는 되게 독특한 지자체입니다. 되게 작은 전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지자체인데 특히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게 많이 활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여기가 이제 그 곡창지대여서 그 쌀을 수탈하던 그 양곡 창고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창고들을 지금 하나씩 문화시설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삼내 문화예술촌이 요 맞은편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던 여기를 이제 책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책박물관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뭐 하던 그런 뭐 그다음 뭐 목공소도 만들고 책 관련 그런 전시 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나 완주 같은 데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없는 책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책 공간을 만들고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는데 있다는 거죠. 뭐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많습니다. 역사적인 장점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여러 가지 문화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유일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단점도 있죠. 사실은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되게 작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시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기회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지금 저쪽에 한국은행 쪽에 조성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북한 재개발 뭐 이런 부분도 장점인데 이게 또 장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 되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개발들이 이제 되면 여러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사실 한 10년 정도 된 장점, 단점, 기회, 위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위협이 바로 이 부동산 재개발 이게 벌써 한 20년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원도심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뭐 크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분야에 막 이러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동구 쪽도 마찬가지죠. 동구에서도 이제 높은 이제 오피스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개발의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구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1인 가구는 사실 30평, 40평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좋아하는 곳은 지하철역 주변의 도심지
그러니까 그 도심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통이 편한 곳, 이 주변에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1호선을 따라서 지금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뭐 지금 저쪽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왜 여기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색깔 때문입니다. 이 색깔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빨간색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모든 토지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정해지면 일단 여기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높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부산이 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 노선, 지하철 노선, 여기 중구는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중구 전체는. 요 일부 요런 데를 빼고 나면 보수동 이쪽을, 영주동 보수동을 빼고 나면 중구는 거의 전체가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빨간색이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어서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못 짓는데,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어디까지냐? 요 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건물, 지금 헐고 있는 이 건물을 이제 높은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뭐 이제 철거를 지금 해놓은 거죠. 여기에 색깔이 요 노란색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이제 요 정도까지만 되어 있어도 아마 뭐 됐을 텐데, 이게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아까 지금 엔젤리너스 있고 그 옆에 건물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상업 건물로 됐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걸방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개발 압력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3년도에 용도별 그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요 빨간색이 서점입니다. 빨간색이 서점인데 지금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인데 여기에 입구에 있던 요 서점들이 지금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 걸방도 만일에 없어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 여기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책방 골목은 한쪽만 책방이 있는 것이 책방 골목이 아니고 양쪽에 책방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쭉 이어지는 곳이 책방 골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가 책방 골목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져 버렸는데, 그나마 이제 양쪽에 책방을 마주하고 있는 골목이 이 골목인데 이 골목에 지금 이게 들어서 버리면 이게 이제 책방 골목이 중간에 이제 이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럼 만일에 여기에 뭐 재개발이 만일에 된다면 이 골목이 그럼 재개발이 되어도 이 골목은 살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집들이 최근에 조금 고층으로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세한 정형외과라는 병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상업 건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1층에, 그죠? 주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1층에는 조그만 뭐 상점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주차를 위한 걸로 이렇게 비게 됩니다. 되게 최근에 옛날에 단독주택 지역들이 빌라나 이런 걸로 바뀌면 1층이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1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주거지역에 가도 1층에 구멍가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게들이나 이런 데가 뭐 피아노 학원도 있고 해서 1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개발 이게 4층 5층짜리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는 데 가보면 1층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밤늦게 왔을 때 1층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상업활동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고 이런 마을이 안전한 마을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어두컴컴하죠. 전부 어두컴컴하죠.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고.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 골목 이 주차장 구석구석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이제 만일에 차츰차츰 만들어지면 보수동 이 지금 현재 촉방골목도 더 이상 책방골목이라고 부르기는 그냥 아까 배다리 인천의 배다리처럼 그냥 책방이 몇 군데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013년에 저희가 중구청과 같이 보수동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계단을 따라가는 여러 루트를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핵심으로 여기 이제 책문화관 그때 책문화관과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몇 개의 거점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책 하시는 분들이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보관할 장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요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보셨듯이 다들 이제 여기 다 보고 보수동에서 책방골목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다른 지역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방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같이 뭔가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를 지원시설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서 다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런 책방골목을 지원하는 센터와 그 다음에 책방골목 게스트하우스를 여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에 뭐 이런 요런 시설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건물들을 헐지 말고 요 건물들을 이용해서 여기는 게스트하우스로,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원시설로, 그 다음에 여기는 북카페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매입하는데 한 7억 정도 들 것 같고 뭐 운영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만일 이걸 이때 이걸 샀더라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요 위에는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그죠. 이게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지키는 거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모든 땅에는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자산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약간은 이런 역사나 문화적 자원에 좀 우호적인 그런 공공자산이라는 혹은 공적 자산 혹은 시민 자산과 같은 약간은 착한 자산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뜻만 가지고는 뭔가를 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또 하나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건물 혹은 하나의 필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전체가 책방골목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이거를 책방골목으로 옛날에 우리 북촌의 한옥도 1990년도에 주인들이 역사지구 해제해달라, 한옥지구 해제해달라, 우리 다세대 주택 짓고 싶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키고 그다음에 한옥으로 이렇게 한옥지구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새로 한옥을 짓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도 책방골목이 활성화되고 책방과 관련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면 다른 거 짓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되면 오히려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모든 건물들을 다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엮어서 다른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책방골목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명소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좋은 서점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뭐 런던의 그 체링 크로스라든지 그다음에 뉴욕의 스트랜드 같은 거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책방들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글방 같은 이런 데를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내내 활기찬 그런 골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대형 시설을 넣기보다는 작은 시설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좀 제 역할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꼭 그게 서점이 아니라도 책과 관련된 시설일 수도 있겠다. 뭐 책과 관련되는 문화 시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를 뭐 상업 시설도 그런 책과 관련되는 어떤 시설들이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소가 아까 그 관광객들이 주로 오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요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게 좋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 특징적인 장소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 특히 이제 이 세 개의 계단은 그 계단 위에 이제 그 데크가 깔려 있어서 그렇지. 그 데크 밑에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돌 계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계단들이. 그래서 그런 계단길들을 뭐 조금 뭐 좀 잘 지켜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민뿐만 아니라 공공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분야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어떤 시설이라든지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서 좀 집중적으로 있고 같이 협력해서 아까 우리 학생들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